우리 반갑습니다. BRC 연구소는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도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전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이제 두 분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완도 아버님 같은 경우에 자녀가 이제 2학년이 되셨는데 초2. 어떻게 네, 보면 남은 시간이 고3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선동을 해가지고 저 선행을 시키고 선행은 애가 책을 사가지고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은 본인이 책방에 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책을 보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데 강제로 누군가에게 강의를 듣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BIC 능력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상처를 입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BIC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따님의 같은 경우에 상당히 힘들 거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BIC 능력이 없는 상태로 점수가 나오고 1등을 하게 되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 점수가 나왔을 때 아마 자기 자신이 실력이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네. 자랑스러웠을 텐데, 실은 그게 다, 이제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만약에 네. 우리 딸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자신의 능력의 한계, 나는 이 정도밖에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네. 것 같고, 네. 그래서 혹시 저한테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싫다, 혹은 공부를 포기하고 싶다라는 말이 하게 되는, 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네, 않을까라고, 네. 실제로 제가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잘 나가다가 음, 고등학교 가서 공부가 싫다, 안 하겠다. 뭐 어머님은 참 눈가에 참 눈물을 흘리시는데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잘 나가다가 이렇게 밀리면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BIC를 해야 됩니다. 음, 에, 대전 어머님, 네, 자, 우리 자녀분은 지금 이제 중3으로 지금 또 넘어가고 있는데요. 점점점 어른이 돼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제가 뭐라 그럴까, 벌써 애가 등에 업혀가지고 이렇게 할 때를 제가 봤습니다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참. 그래서 요즘 들어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언젠간 우린 가야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은 어리석은 인간이 우리 되지 맙시다. 저하고요. 음, 좀 현명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 돈이 아무리 좋아도 에, 부모님들은 정말 버릴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영혼과 같은 게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좀 화를 내지 말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자꾸 하시고 주위에 자꾸 의미 있는 전파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따님 같은 경우에 지금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럴까 그 디베이트를 통해서 말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대전 어머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본인이 말을 하고 why하고 because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서 어떤 효과가 예상될까요? 어, 질문을 통해서 들었을 때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묻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음. 질문을 해석하게 되고 또 네.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총동원을 하겠죠. 네. 그러는 사이에 어떤 VRC 능력이 우리 아이에게 VRC 능력이 그게 향상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접 또 고등학교 1학년에 다항식 연산이라는 우리가 고등학교 탁 입학을 하게 되면 또 선행을 하는 애들도 처음에 보게 되는 게 다항식 연산인데요. 자, 그 세계로 한번 또 들어가서 네, 한번 머리를 Q&A 방식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먼저 네, 우리 완도 아버님에게 묻겠습니다. 자, 이런 네. 꼴을 봤을 때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사실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러니까 문제를 다 애우려고 하는 그 본능, 그런 이상한 본능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네.
내가 배운 내용과 뭔가 연관을 지으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요.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A와 B를 더했더만 1이고 곱해도 1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세제곱을 했더만 마이너스 2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대다수 문제는 요 값을 묻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질문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 그죠? 네. 그 이유를 설명해보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주석을 써서 한번 그 이유를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도하는 우리 아버님의 모습 기대합니다. 네. 한번 진짜 오래 공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게 주어진 게 a 플러스 b의 값이 주어졌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이 보니까 세제곱을 한 건데 네, 주어진 a 플러스 b는 다 이제 1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a의 제곱 혹은 b의 제곱과 관련된 어떤 시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예상을 네. 해보셨네요. 네. 네. 그런데 뭐 뜬금없이 물론 이제 이걸 제곱을 하면은 당연히 이게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때 아마 이 a 플러스 b라고 한 녀석이 어떤 도와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a 플러스 b를 제곱을 했더니 네. a의 제곱과 당연히 b의 제곱이 나오지만 또 2ab가 나오고 플러스 네. b의 제곱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a 제곱과 b의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a 제곱과 b의 제곱이 이제 바로 1이 되겠네요. 네. 자, 이것을 이제 네, 넘어가니까 네, 마이너스 1입니다. 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긴장이 되네요. 이걸 가지고 한번 또 다른 이제 시도를 이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 하는 것까지 이제 도달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이제 우리 했던 아마 우리 a 플러스 b에다가 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인가요? 네,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을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네. 마이너스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그다 이제 9을 곱하셨네요.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요게 1이 될 것이고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아까 구했던 것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ab가 또 1이니까 1. 어라? 왜 잘못 나왔네요? 뭐가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1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네, 마이너스 1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네,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근데 우리는 선생님의 멋진 BIC 능력으로 하는 풀이에 다들 몰아버리죠. 다시 이야기하면 혹자는 이걸 보고 있는 분은 이 방법 말고 좀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사람마다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체는 누가 돼야 됩니까? 학생. 네, 본인이 돼야 됩니다. 학생이 그게 삽질이든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삽질의 변화는요. 그부가 내와 함께 디베이트한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네. 그 애가 멋진 풀이를 보여주게 되면 이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서서히 우리가 그런 걸 변정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변정법적 사고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전 어머님의 질문을 받아볼 수도 있나요? 네, 질문을 대전 어머님의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할 때 좀 전에 여기에서 제곱을 해봤잖아요. 네. 그럼 이 값에다가 다시 a 플러스 b를 다시 한번 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만드는 시도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바로 가셨나요? 네. 아직까지 제가 이럴 만한 어떤 시도를 할 그 능력이 좀 부족했는데 되게 좋은 시도네요. 자, 지금 두 분이 네. 서로 이렇게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때 효과하고 선생님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없을까요? 아마 이제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는
네, 이걸 답변을 잘 못해,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네. 또 또래 친구들, 제가 대전 어머님한테 질문을 받아보니까, 사실은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받아보니까 어떤 질문을 할지 굉장히 이제 귀가 기울이게 되고,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최대한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전문가 의견을 우리 대전 어머님 읽고 해석 부탁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네. 네, 역시 아마 B를 일로 치환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를 암기했다면은 이걸 끌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아, 자, 그러니까 이 둘을 연관지었다는 부분을 좀 네, 뭔가 표현해야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네. 주세요. 자, 구체적으로요? B는 네, 네. B를 우리가 일로 한번 치환을 일로 해볼게요. 치환하는 게 아니고 유도를 하신 거죠. 네. 아, 네. 자, 그러면은 지금 B를 1-A로 치환을 해보니까 이 A의 1-A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전개하면요. 네. 일단은 우리가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는 1. 네. 그리고 이항하거나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A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1은 0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B제곱. 네. 네, B제곱을 알고 있죠. 이걸 연관 짓다 보면은 바로 우리는 B를 1로 치워놨다. 그러면은 우리가 A의 세제곱 플러스 1은 A 플러스 1,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서 요 식이 바로 여기에 연관이 되네요. 그래서 네. 아예 0이 돼버리고 그래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여기는 네. 네. 네, 여기는 이제 다시 방금 했던 시도처럼 이제 우리가 A 세제곱을 한 것처럼 이제 B 세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B는 네, 1-A로 아마 이렇게 또 식을 유도를 해서 네. 같은 방법으로 네. A 값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 지금 식이 같은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이런 식이 다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식을 통해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다라는 거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네. 완도 아버님.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풀이를 다 보셨잖아요. 네, 네. 네. 아까 우리 완도 아버님이 했을 때 하고 네. 전문가 의견을 이렇게 학생과 학생이 만나서 해석을 해 가면서 네, 할 네. 때 오는 효과하고 네. 자, 그 상태로 내가 문제집을 사가지고 풀 때 하고 네. 그냥 일방적으로 선생님의 설명인 지금 A를 듣고 문제집 풀 네.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까? 아까 제가 풀어봤던 건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풀어봤었던 기억이 나서 네. 제가 한 풀이는 어쩌면은 그 외워서 한 풀이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용했던 공식은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또 다른 공식이나 다른 것을 개념을 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연관지수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게 됐는데요. 네. 아마 제가 또 다른 문제를 접하게 됐을 때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네. 요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네.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되는 것 자, 같습니다. 그때 BIC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능력을 키우려고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거지.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수와 객이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믿어가겠습니다. 네. 대전 어머님. 네. 네, 고등학교 1학년 소재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초1도 해보고 지금 뭐 고1도 해보고 또 고3도 곧 해보겠습니다만은 다 똑같습니다. 사전에 자기가 준비를 하고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바로 서로 묻고 답하게 하는 Q&A 학습인 디베이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질문의 형태가 이거 얼마를 구하라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냐고. 그러면 답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안에 있는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MRI를 찍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비지블의 세계를 봐야 되잖아요. 음, 왜 인비지블을 안 보고 답만 보게 되면 이 자녀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해질까요? 대전 어머님 마지막 말 해주세요. 네. 간혹 그렇죠. 우리가 중년이 되고 나면은 우연히 건강검진을 갔는데 네. 아이고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하죠. 아휴, 지금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네. 엑스레이든 뭐 MRI를 찍고 나서 보니까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상태를 우리가 전혀 체크하지 못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음, 그게 우리 아이들의 공부로 한번 치환을 해본다라면 네. 아이가 어떤 공부를 했고 그 공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맞았다 틀렸다라고만 평가를 한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 즉 우리 아이가 그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죽어도라는 거는 아무 음, 때나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우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가슴 아프고, 예, 네.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완도 아버님. 네, 학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초2 아버님으로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음, 남아 있잖아요. 네,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음, 근데 BIC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공부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애가 네네, 자꾸 딴짓을 음, 하고 어른 뇌를 가지면 애들하고 유치한 이런 행동을 할 때 음, 재미가 없어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어른 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음, BIC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오늘처럼 지금 디베이트를 지금 우리가 수학에서 지금 자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 디베이트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애들끼리 지금 뭐 하는 짓이고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문제 하나 더 풀면 되지 않느냐 이상한 소리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학생과 학생이 디베이트를 하면서 BIC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결국은 이제 아까도 도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VRC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혹시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어떤 문제가 일상생활에 항상 나오라는 법도 없고 굉장히 어떤 그런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어떤 다양한 비저블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인비저블과 비저블을 연관시킬 수 있는 이 VRC 능력이 있다면은 우리 아이가,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 아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의 공부는 결국은 VRC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또 드네요. 네, 좋습니다. 대전 어머님, 네. 우리가 자녀들은 말을 안 하다가 말을 하라 그러면 처음에 되게 짜증을 내고 음, 굉장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되어서 그것을 동의하고 그걸 방치하면 안 되죠. 음, 바로 이 세상의 주인공은 자녀이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크게 성장한다 하는 부분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원래는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거를 좋아하죠. 음, 네, 그런데 그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용히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고 단순히 맞고 틀리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한다라는 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지금 시스템적으로도 어려운 지금 현재의 음, 현실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방치되고 또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극을 못 받고 그렇다라면은 그 아이가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립이 될 수도 있고 네, 서로와 소통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에게 해석할 수도 없고 음,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
극단적으로 뭐 묻지 마라든가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없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음. 말하는 VRC 능력이잖아요. 네. 음. 이 VRC 능력이 있다라면 내 가족이 보이고 내 친구가 보이고 타인이 보이면서 이 다음을 예측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해석이 가능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채로 자라고 있다라는 게 매우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은 이 세상에 부모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사랑하는 방향이 좀 잡혀야 된다.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셈을 붙여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PIC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학생들이 각자가 주체가 되어서 말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체험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머님들은 이제 그걸 체험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뭐랄까 만나려고 시도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그 참뜻을 아는 그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네. 분과 함께한 Q&A 학습 질문을 바꾸면 우리 자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